지금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전과사범 이재명은 마귀이며 이재명이가 화가 난 충격 이유. 장동혁 대표 작심하고 때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발표.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벤스 부통령은 소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기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 킴볼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식 말 바꾸기는 외교에서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이재명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더 쉽다고 이재명은 욱박 질렀습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 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곳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느닷없이 설탕세를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했다가 언론이 왜곡한다며 화를 낸 것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폐가 망신 운운한 것도 대상부터 틀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흑사회,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 조직이 들어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대로 따지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입니다.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왜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이었습니까?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립니다. 대통령님의 그 기적같은 논리가 외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습니다. 부디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입니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입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그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에 팔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됩니다.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입니다. 국민은 마귀가 아닙니다. 국민은 마귀가 아닙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